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의 마지막 부분 39번, 40번 딱 마지막 부분만 남았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의 39번 지문은 주제를 보시게 되면 묘목이란 것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뿌리, 줄기 또는 잎 등으로 보내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문이 좀 거창한 것 같긴 한데요. 그 주변 환경이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주변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물의 기관 자체의 에너지의 양 자체를 조절한다라는 말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39번 이제 마지막 부분의 시작 부분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39번 지문 가봅시다. Scientists, 과학자들인데요. Who have observed plants growing in the dark라고 얘기를 해요. 주격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대도 가능하겠죠. 과학자들인데 어떤 과학자? 관찰해온 과학자들, 식물들이 성장하는 걸 관찰해온 과학자들입니다. 이 observe는 지각동사 계열이죠. 그래서 목적어 되고 동사 ing를 썼는데요. 동사 원형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observe는 ing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식물들이 성장하는 걸 관찰해온 과학자들은 have found.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from those grown in the light. 걔네들 여기서 말하는 그놈들은 요 친구들이 되겠죠? 여기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식물들이 엄청나게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데요? 뭐 모양으로도 다르고 형태로도 다르고 and function 기능적인 측면과도 다르대요. from 누구와? those 이러한 식물들이 되겠죠? plant를 받아줍니다. 어떤 식물들? grown in the light. 빛에서 성장하는 식물들보다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식물들이 어떻더라? 모습이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더라. 그러니까는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식물들과 빛에서 성장하는 식물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This is true. 이것은 진짜예요. 심지어 이러할 때조차도요. 식물들인데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네요. 다른 빛의 조건들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re grown 성장한대요. 어디에서? 이상적인 identical이군요. 똑같네. 동일한 조건들에서도 성장한대요. 온도, 물, 그리고 영양적인 영양의 수준으로 봤었을 때에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네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떨 때조차 다른 빛의 조건들이 있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과 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어떻게? 일단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라도 생김새가 다르대요. 특히 뭐 온도, 물, 영양 수준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 자랐고 죄송합니다. 유전적으로도 동일하대.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 종인데 단지 빛의 수준들만, 빛의 조건들만 다른 곳에서 살았던 그 식물들이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Seedlings grown in the dark. 이제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겠네요. Seedling이라고 얘기하면 묘목입니다. 묘목들 어디에서 성장하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묘목들은 제한시킵니다. 무엇의 양을 제한시키냐면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켜요.
어떤 에너지죠? going to organs. 이러한 기관들로 가는 에너지를 제한시키는데 그 기관들은 어떤 곳입니까? organs 뒤에 that은 또 주관되네요.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in the dark.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래요. 무엇으로? full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온전한 능력으로 어둠 속에서는 온전한 능력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들로 에너지의 양을 제한시킵니다. 그렇겠지. 왜냐하면 어둠에서 성장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서 굳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둠 속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완전한 능력으로서 기능하지는 못하는 기능들에 굳이 에너지를 많이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양을 제공합니다. 뭐 마치 모처럼요. 떡잎이네요. 떡잎들과 뿌리들 같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신체 기관들, 그 식물의 기관들에 굳이 에너지를 많이 줄 필요 없죠. 어차피 어둠 속에서 있어봤자 제대로 기능 못하는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에너지를 제한시킵니다. And instead, 대신에 initiate, 시작합니다. 무엇을? 확장을 시작하죠. elongation of the seedling stem to propel the plant out of darkness. 묘목의 줄기에 확장을 시작한대요. 왜?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 식물이 어둠을 벗어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묘목의 줄기의 확장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자라는 묘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둠에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떡잎이나 뿌리와 같은 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제한시키죠. 그 대신에 어둠 속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묘목의 줄기가 길어지도록 하는 그 확장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In full light, 빛이 가득한 곳에서 묘목들은 줄이게 됩니다. 무엇의 에너지의 양을 줄이죠? They allocate stem elongation. 그렇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네요. allocate의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대신하 위치가 생략이 됐고요. allocate가 할당하다,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식물들이 나누게 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입니다. 줄기의 확장에 식물들이 할당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죠. 그렇겠죠. 빛이 많으니까 줄기는 안 그래도 쑥쑥 자라니까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 빛이 있는 곳에서의 에너지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to expanding their leaves. 나뭇잎들을 확장시키는 대로 이어집니다. 전치사 to네요. 그리고 developing. 발달시키는 대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발달시킬까요? extensive, root system. 뭐 광범위한 뿌리 체계. 뭐 이걸 근계라고 하더라고요. 뿌리의 체계니까 광범위한 근계,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발달시키고 자신의 이빨을 확장시키는 대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This is a good example of phenotypic plastering. 이것은 입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무엇의 예시냐면은 표현형 적응성의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 phenotypic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표현형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phenotype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표현형이라는 건데 표현형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표현형 적응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식물들의 특성,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다르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성장하는 식물은 어떻게 돼요? 줄기를 확장시켜요. 그쵸? 그리고 빛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파리를 확장시키고 근개 확장에도 발달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과 빛에서 자라는 식물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어둠 속에는 줄기가 길겠고 빛에 자라는 애들은 이파리가 큼직큼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특성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phenotypic plexity, 표현형 적응성의 멋진 예시더라. 겉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환경에 따라서 적응시키는 멋진 예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seedling adapts distinct environmental conditions. 이러한 묘목은 적응해요. adapt to. 어디에 적응합니까? 다양한 환경적인 조건들에 적응하게 됩니다. by ing 모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수정하다. 무엇을? 자신의 형태를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모두 수정하면은 기저를 이루는 기본적인 신진대사의 과정과 biochemical, 생화학적 과정 자체를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들에서 적응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표현형 적응성이라는 거예요. 왜? 표현형 적응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환경에 따라서 바꾼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식물의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기본적인 신진대사의 과정과 생물화학적인 과정, 생화학적인 과정들 자체를 바꿈으로써 주변의 환경들에 맞게 적응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바꾸는 게 바로 표현형 적응성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9번 지문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식물이고 그리고 물, 온도, 영양 성분도 똑같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달랐었어요. 어둠에서 자라는 식물과 빛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기본적인 생김새가 달랐었다. 그것은 그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게 39번 지문이었습니다. 쉬웠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마지막 40번 지문입니다. 쉽습니다. 재밌어요.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조금 더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번 지문에서 뭐냐면은 희망이 예측에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희망이 예측에 결과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가격 변동을 예측 이렇게 나왔었는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기 좋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수업했었고 22년 때도 제가 수업했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이미 많이 봐왔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래서 일치불일치적으로 조심하시고 어떻게 희망이 예측의 결과를 끼칠 수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연구에서 GM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행동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실험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가격의 그래프를 보여주었죠. 근데 그건 또 어떤 가격이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고 하락하는 가격의 그래프들을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래프들은요, 실제로 무엇이었냐면 과거의 변화들이었어요. In the stock market,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과거의 변동사항들이었는데요. 하지만 M이라는 사람은 그 실험 대상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그래프들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최근의 변화들이에요. In the price of wheat. 이 밀의 가격의 최근의 변화들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었대요. 시작하는 거 맞아요? 이 그래프는 원래 주식시장의 과거의 변화였었잖아요. 근데 이 메이라즈라는 그 연구자는요. 이거요. 밀 가격의 최근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을 일단 속이고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뭐였었다? 원래는 주식시장의 과거의 변동사항들이었죠.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는 거.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밀 가격의 최근 변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속인 거네요. 그쵸? 그는 요청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to predict, 예측해 보도록 요청했죠. 어디에서 그 가격이 다음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그 가격을 예측해 보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공했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했냐면 보상을 제공했어요. 만약에 그 실험자들의 예상이 일치하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실험자들에게요. 가격이 어디로 이동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신의 예측이 맞았군요. 그럼 예측이 맞으면 보상도 해주었대요. 하지만 메이라즈 씨는요. had also divided 과거 완료 또한 분리시켰습니다. 자신의 참여자들을 무엇으로 분리시켰냐면 두 개의 카테고리들 농부와 제빵사로 분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실험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보상은 어떤 보상이었었지요? 예상이 맞으면 보상을 해줬지. 그리고 농부와 제빵사로 그 실험군을 나눴습니다. 농부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을 받았대요. 만약 밀의 가격이 오른다면 추가 보상을 받았고요. 제빵사들은 보너스,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밀의 가격이 값싸지면은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농부라는 실험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증가하면 추가 보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제빵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하락하면 보너스를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실험자들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별개의 지불을, 별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보상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었던 거예요. 요거 있죠? 그래서 어떤 별개의 보상이었었냐면 하나는 정확한 예측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리고 보너스는 무엇이었었지? 만약 밀 가격이 움직인다면 자신들의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보너스를 받았을 거래. 농부는 밀 가격이 오르면 추가 보너스를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제빵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하락하면 보너스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냐면요. The prospect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대, 예상, 전망이란 뜻이죠. 보너스의 그 예상이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상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예상 자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농부들은 희망했고 예상했습니다. 무엇을? 밀 가격이 증가할 거야 라고 예상했죠.
즉 농부들은 보너스를 받고 싶죠. 실제 농부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쵸? 그 실험 그 대상자들을 두 분류로 나눴다고 했죠. 보너스를 받고 싶으니까 예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 값이 오를 거야 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베이커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죠. 반대의 것을 예상하고 희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보너스를 받고 싶으니까 어떤 예측을 했겠습니까? 제빵사들은 언제 보너스를 받게 되죠? 밀 가격이 하락할 때 보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희망들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네. 자신들의 희망들이 추론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네, 희망 자체가 자신의 추론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했었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너무 쉽죠? 밀 가격의 최근 변동입니다. 라고 처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나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 팀은 농부하시고 이쪽 팀은 제빵사 하실 건데 뭐 농부팀은 밀 값이 오르면 저희가 추가 보너스를 드릴 거고 제빵사 팀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하락하면 보너스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지지지지지직 이 다음에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밀 가격이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예상해 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보너스를 받을 거니까 밀 가격이 오를 거예요. 라고 예상을 했고 제빵사들은 밀 값이 떨어져야 보너스를 받으니까 아니죠. 완전히 하락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대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 예측에 결과를 끼친 꼴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39번, 40번 되게 쉬웠었죠? 아마 우리한테 처음에 좀 어려웠을 수 있던 지문이 글쎄요. 그 동물의 조상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악이 밝은 게 나중에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였을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021년 11월 고2 모의고사 내용은 지금 다 끝났어요.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시다면 꼼꼼하게 잘 공부하셔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장 강의에서 다양한 변형 문제를 만나게 될 거고요. 추후에 한 2, 3주 뒤에 21년 10일을 마주하게 될 때 당당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 2021년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